방금 설명 들으셨는데 대략적으로 내용이 뭐였나요? 지금 보면은 뭐 대부분 기본적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DH 방배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H 컨셉 클럽인데요. 나는 힐스테이트에서 주관하는 현대 산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를 아예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차별화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잘했다. 비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떼약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할 때도 트레일을 돌면서 러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워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포츠플렉스가 단독으로 여기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전체 보면은 3062세대인데 지금 101동에서 113동까지 있고 그리고 사이에 도로가 하나 동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114동부터 해서 129동까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이 스포츠플렉스들이 단독 건물로 해서 쭉 입체 있고요. 그리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1, 2, 3층을 외부에서도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그 로비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오자마자 천정 보이시나요? 여기 무슨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천정이 굉장히 메탈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실내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이용해서 또 2층에 플렉스를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외부를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징적인 걸 보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조형물이지 앉으라고 있는 건 아니죠. 앉아도 되나? 여러분. 이런 거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은 아니고 굉장히 딱딱해요. 엉덩이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조형물. 이런 조형물들의 느낌은 무슨 컨셉이었을까를 알 수가 있죠. 거의 여기는 공주품, 궁전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뜻을 알 수가 있죠. 네. 이게 보니까 지금 약간 이게 단차가 있는 걸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주거는 또 좀 분리가 되게 이렇게 위쪽으로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해요. 훨씬 더 조용하고 프라이빗해지는 이런 구조를 여기는 아마 티하우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티하우스 안쪽에서 보면 이제 폭포수 물줄기가 내려오는 아파트 단지 내가 워낙 거대해지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동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또 설치를 해 놓죠. 자, 조경 예쁘게 해놨네요. 역시 그래도 3000세대 이상 되는 곳들은 이렇게 예쁜 조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네요. 조형물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컬러감이 독특합니다. 야, 이거 전용 노을을 빛에 이게 햇볕이 들면 이제는 그 빛이 비치는 것들이 전용 노을을 또 연상케 하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세심한데 가을에 예쁜 존이 있고 봄에 즐기는 존이 있고 이렇게 여름에 즐기는 존이 있고 좀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엄청 신경 많이 썼네요.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면 얼마나 노랗게 예쁘게 황금 양탄자를 깔겠습니까? 계절별로 컬러가 어떻게 나올까를 예상해서 심은 나무들이 그냥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계절별로 비지 않게 배롱나무 한 여름 동안에 계속 이렇게 또 핑크빛으로 물들여 줄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름의 꽃들, 그 다음에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신경 썼다는 거. 약간 작품을 하듯이 지금 조경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기 가면 있죠. 서울숲. 그거 축소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한 존들을 올라가는 계단을 갖다가 굉장히 예쁘게 조형물로 만들었네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아트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려고 했던 것이 보여지네요. 지금 이런 소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자리를 안착해서 잘 잡기도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고사되기도 하거든요. 환경이 바뀌고 해서 특히 소나무들이 잘 그런데 AS는 확실히 다들 잘해주더라고요. 대형 건설사들이 배롱나무가 쫙 길을 따라서 네 여름 내내 피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어서 역시 녹음 속에서 이렇게 또 예쁜 꽃을 보니까 풍요롭고 이것도 아마 밤에는 조명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은은한 조명들이 이렇게 펴지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또 조형물이죠. 밤에 보는 야경이 또 굉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조명이 또 한몫을 하는데 이 조명이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요거는 참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또 형태네요. 암석원이라고 했네요. 노송과 함께.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안착시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식물을. 근데 굉장히 애쓴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컬러를 또 달리 이렇게 한꺼번에 쫙 다 깔 텐데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썼네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평지처럼 올라와서 본 것 같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왔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뭐 단지나 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끄럽고 아니면은 이게 뭐 많이 노출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따로 단차를 이용해서 외부와 단절을 좀 시키면서 프라이빗하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래로 도로가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전혀 외부와의 그 노출이 되지 않는. 여기 특징이 보니까 단차가 있다라는 단점을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존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루함이 없네요. 많이 걸었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볼 것들이 많고 느낄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특징이네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빈 구석 없이 지루하게 가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 지금 이 도로가 보이시나요? 이 도로가 전체 3,000세대가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이 사이의 도로는 우리 보통 아파트들 지을 때 기부 체납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도서관으로 하기도 하고 뭐 문화센터를 하기도 하는데 체육시설을 하거나 공원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도로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양보죠. 돌아서 가야 되는 걸 한가운데 외부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도로라서 프라이빗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하려면 너무 대중적으로 너무 오픈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눠서 기부 체납을 하면서 나뉘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다시 장점으로 승화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납니다. 소나무 기상을 보니까 저게 보통 비싼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상징처럼 해서 기상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미를 또 심었습니다. 5월이 장미철이잖아요. 그럼 또 예쁘게 장미꽃이 피는 계절별로 봄을 또 알리고 수백 년은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또 나무들 그리고 시원한 조경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근데 이곳 단지 조성을 보면은 특징이 딱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큰 공간을 좀 저 끝까지 쫙 밀면서 그 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을 이런 게 좀 특징적일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공간 거리가 시원해 보이고 아파트의 이미지도 들어오자마자 확 튀는 느낌. 이게 경주에서 모셔왔다고 합니다. 우리 또 경주 하면은 신라의 또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기상을 느낄 수 있는 나무를 또 모셔왔네요. 왕가의 숲을 지켰다고 하는데 여기 여전히 궁전이네요. 첫 이미지가 여기 궁전이야 하더니만 그 쇼파부터 해서 이렇게 단차를 이용한 시원한 이렇게 물결 느낌의 대리석으로 한 이 분수가 특징이에요.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4세대적인 조경의 분수대인데 그 전 한 3세대 분수대가 아시죠? 이렇게 아까 입구에서 들어올 때 보면 기암괴석을 해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졸졸졸 해서 산속에서 나오는 물처럼 그런 폭포수처럼 그게 조금 약간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형태가 예쁘지가 않고 조금 낡은 느낌도 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분수를 펴지 않아도 깔끔해요. 보면은 난간이나 이런 것들도 철빔이 아니라 요즘은 다 이렇게 글라스로 해서 안에가 투영되게 보여지면서 개방감 있게 답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에 조경도 보면은 이게 바로 그 4세대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4세대 도시 왜 우리가 국제 업무지구 앞으로 최첨단의 업무지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3 입체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도시 조성을 한다고 하죠. 일단 차량들이 절대 이 사람들이 다니는 1층이나 이런 곳에 다닐 수 없는 것. 과연 인간에게 절대 매연을 뽑을 수 없는 인간 중심의 차세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조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층이나 이런 곳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조경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꾸미는 게 앞으로의 그 국제 업무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축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됐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아마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스카이 브릿지. 스카이 브릿지가 있어서 또 하늘의 공간과 함께 넓은 공간에 또 서울 시내를 볼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정말 이 스크린 영상을 많이 넣네요. 그러니까 약간 살아있는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야외 액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 보니까 저 무슨 액자인가? 했는데 지금 영상이잖아요. 다른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서 많아요. 여기가 유난히. 이게 액자 같으네요. 그러고 보니까
북카페를 여기는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됩니다. 좀 차별화가 돼요. 내부도 너무 지금 잘 꾸며지고 아름다운데 여기 내부에 있는 책들이 신간으로 계속 교체가 될 수 있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H 컬처 클럽에서 아트앤북과 MA를 해서 잡지, 주부들이 왜 잡지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매달 새로 사서 볼 때 이번 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설레이면서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 여성 시대 막 이런 거 그 시대 아니신가요? 저는 그 시대라서 매달 나올 때마다 이번엔 어떤 건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그냥 도서관도 좋긴 한데 도서관은 조금 이렇게 그냥 지식을 쌓는 그런 책들이 있고 크게 바뀌는 게 없는데 이렇게 신간들을 보고 하면은 그 시기에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신간 책이 나오는 서점에 가야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다 교체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가장 마음에 듭니다. 다녀봤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DH 방배에서 가장 탐나는 곳, 가장 탐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간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너무 탐나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즘 내가 어느 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 꽂혀있는 책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 한눈에 들어오면서 한눈에서 딱 살피면서 이렇게 손이 가지 꽂혀져 있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은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책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빼보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그 부분구나 대형 서점에서의 특징이 이렇게 쫙 펼쳐놓는 거. 그래서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 근데 이걸 너무 잘 활용했어요. 이렇게 된 데는 요 DH 방배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꽂혀져 있거든요. 카페가.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 소파가 창가를 향해서 있는 거 보시죠. 저기에 앉아서 책 한 권을 본다. 낙엽이 지는 가을에 시 한 편을 앉아서 읽는다. 다르죠. 내가 내 집 안에서 그냥 소파에서 읽는 것과 이렇게 또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또 한 편을 보는 것은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디테일함이 바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블레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DH 방배 특징 말씀드렸죠. 야외부터 해서 이렇게 실내 로비 공간 모두 다 이렇게 하나의 액자처럼 액자 하나만 걸어놓으면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바뀌면서 공간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아시죠? 수영장. 어머, 이거 보세요. 엄청 신경을 썼어요. 이거를 지금 안에다가 가뒀어요. 그래서 이게 얼비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가 이거 하이엔드 그 비싼 그 오피스텔들에 들어갔던 그런 또 인테리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조형 너무 예쁘게 해놨고, 자, 수영장을 한번 볼게요. 수영장도 조명을 굉장히 쾌적하게 해놨네요. 그래도 수영장 꽤 넓게, 크게 뺐는데? 지금 레일 하나, 둘, 셋, 넷, 5개의 레일이고 25m. 3,000m인데 5레일 정도면 좋죠. 그리고 조명을 수영장에서 보통 이렇게 조명 화려하게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역시 하이엔드로 건축을 해서 이렇게 조명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이곳을 보면은 리조트를 연상하게 하네요.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마 구성해 놓은 것 같은데 위에 폭포수 어른들은 저기서 어깨 맞으면서 재밌게 물 한 마리 받으면서 어린 아이들이나 영유아랑 같이 놀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발 담그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수영장은 특히나 거의 지금까지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1층처럼 보이는 개방감 있는 수영장이라는 거. 개방감 있고 너무 정서적으로도 정말 리조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수영장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가면은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쾌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하에 있고 해서. 근데 굉장히 쾌적하다. 저 수영장까지 이렇게 외부 노출되는 건 처음 봐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사우나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나가는 공간도 예쁘게 조경을 해놔가지고 남다릅니다. 수영장까지 가는 길이 좀 머네. 좀 수영복 입고 짧게 걸어가고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딱 갈아입고 내 몸이 그렇게 자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걸어가서 물속에 퐁당 빠지고 싶은데 이거 길면은 좀 예쁘게
여기가 아마 사우나 여탕, 남탕은 또 안쪽에 있을 테고. 자, 볼게요. 아, 그리고 또 특징이 있네요. 보통은 우리가 샤워장이 이렇게 유리 칸막이로 많이 돼 있잖아요. 부스벽에. 근데 여기는 보시면 프라이빗하게 안에 공간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딱딱 네. 나누죠. 그렇죠. 공간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옆에 하고 너무 막 씻는 거 같이 보고 아니면 신체적으로 조금 부끄러운 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으면 민망할 때가 있어요. 흙기고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배가 나왔지 막 이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또 하나의 노블리스한 삶에서 프라이빗을. 요것도 칸막이 이렇게 해놓고 앉아서 이제 열심히 배트를 밀고 공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냉탕, 온탕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중탕 있을 것이고. 예, 잘 돼 있습니다. 약간 블랙으로 이 대리석이 굉장히 고급지게 들어있는데 디테일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여기 저거까지 넣어놓고 네, 사우나도 뭐 이렇게 많이 잘 해놨죠. 들어가시죠. 여기가 이제 탈의실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말리고 뭐 하는 곳일 거예요. 아, 이것도 굉장히 잘 나는 종류예요. 요것도 좀 많이 다릅니다. 보통 오픈돼 가지고 쫙 이렇게 드라이기랑 해가지고 비치돼서 막 줄 서가지고 쫙 하듯이 공간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확실히. 그리고 자재들도 굉장히 DH 방배스러운 따로 파우더룸도 앉아가지고 여기서 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라카룸이 꽤 많네요. 지금 여기도 단풍나무하고 너무 멋스럽습니다. 가을엔 여기가 또 얼마나 예쁠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앞에 보면은 보이십니까? 가장 힘을 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티하우스가 이렇게까지 화려하고 조형적으로 예쁘게 들어올 수 있나라는. 여기가 아마 중앙에 가장 메인으로 보이는 티하우스 같은데, 저 안에 보석 같은 조명들 보이십니까? 밤에는 얼마나 빛날지가 보이고요. 이 조명 예쁠 거고, 여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외부 공간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큐브 타워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작가의 작품입니다. 단지 조성을 할 때는요, 요 주제가 있어요. 근데 DH 방배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아트적인 요소, 문화, 콘텐츠들을 많이 넣었다. 그래서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 있죠? 예술 작품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예술 갤러리 같아요. 그러니까 야외 갤러리와 실내 갤러리가 같이 공존하는 느낌? 갤러리를 순례하는 느낌도 들고요. 지금도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조형물들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기 공간에 앉아서 외부를 볼 때 저 끝에까지 가운데 중종 있는 데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답답하지 않고, 공간은 나눠져 있는데 한눈에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저 위에를 보세요. 지금 보석비가 쏟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비가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기가 또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일지 밤에 보면 더 화려하겠죠?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이네요. 한 공간으로 다 튀어서 보이는 게 조망이 확실히 올라오니까 좋습니다. 요즘에 뭐 전원주택 안 찾잖아요. 신축에 살면 전원주택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녹지가 너무 풍부해요. 뭐 우리가 전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단독 주택에 대한 관리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녹지 하나 보고 쾌적함에 그 많이들 전원 생활들을 꿈꾸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신축에 살면 끝나요. 스카이 라운지 보시러 가겠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라는 곳은 항상 오면은 시야가 아주 확 트이고 풍경이 좋잖아요. 건너편에 있는 곳이 방배 13구역일 것이고 루엘 들어오는 자리고, 그 다음에 저기 건너편이 이번에 그 청약에 나올 겁니다. 곧 일반 청약. 여러분 이거 보고 오시면 청약 열심히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스카이 라운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작가가 직접 와서 이곳에 현장에 와서 직접 페인팅을 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갤러리 같은 느낌이 나서
뭐라고 할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풍요로운 느낌이 드는 단지인 건 맞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관악산이고 이 앞쪽으로 보이는 게 우면산이겠죠. 우면산, 관악산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나와서 서늘한 바람을 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와, 생각보다 지금 방배가 특징이 주변의 풍경들이 녹지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와, 너무 풍부하네요. 지금 보면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 앞에도 지금 동작구일 것 같습니다. 한눈에 개방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는데 단차가 있으면 사실은 단절돼요,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내가 걷거나 도보로 가면 다 단절되잖아요. 올 때마다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많았죠. 에스컬레이터로 다음 단계 약간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단지가. 저렇게 쫙 일자로 해서 공간 구조를 개방감 있게 잘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까요? 시야가 많이 튀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 같은 저 조형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작품 같아요. 섹션이죠. 섹션 존마다의 사이사이에 포인트 조경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또 예쁘게 아트적인 요소까지 넣어서 테마가 있는 것들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이수역을 이용해서 도보로도 가능한 역세권이기도 하다는 거. 우리가 단지들 중에 또 역세권이 아닌 것도 많잖아요. 여기는 역세권이고 또 더블 역세권이죠. 앞으로 여기 안에 아파트 단지들이 13구역이나 그렇죠? 14구역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뷰가 막히긴 하겠죠. 근데 야경은 예쁠 겁니다. 여기는 프라이빗한 따로 룸 조성을 해서 간단한 모임도 할 수 있고 조명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 커튼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카펫까지 카펫도 이렇게 따로 해서 주는 조형 컬러 너무 예쁘네요. 공간의 개방감을 엄청 신경 써서 외부와의 어떤 연속성이 있게 답답하지 않게 야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DH 방배의 특징은 외부와의 공간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답답함이 없게 사실은 다 막아놔야 되거든요.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 막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햇살을 볼 수 있는 화장실, 한눈에 서울 시내를 보고 강남을 바라보면서 햇살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자재들이나 다 좋은 대리석 사용하고 하이엔드에서 들어간 대리석도 사용했고 그거보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공간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얼마나 다른 곳과 차별화시킬까를 굉장히 고심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벌써 한 3, 4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싸진 않았어요. 근데 분양가가 이렇게 높으려고 하면요. 사실은 자재만 고가를 쓴다고 해서 분양가를 높인다고 다 하이엔드라고 잘 성황리에 청약이 되고 완판되지 않죠. 결국엔 지역적인 프리미엄도 있겠죠. 입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딱 보면서 옆에 이 수국이잖아요. 이 하얀 수국이 보통 그 호텔의 예식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예식홀에 와 있는 느낌이라 야외 예식장 같은 느낌. 옆으로 이 수국들이 또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러 막 컬러풀한 꽃들이 있는 거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한 가지 종류로 해서 이렇게 탐스럽게 있으니까 더 제가 볼 때는 고급진 것 같아요. 이곳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나를 반기는 관객들 이렇게 노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겨주고 있죠.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정말 꽃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저 또 쇼파는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꽃 속에 엄지공주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엄지공주가 되는 느낌입니다. 자, 야. 이게 18세기 화려하고 장식적인 정원, 파빌리온을 연상케 하는 그 정원의 테마라고 하네요. 보니까 유럽풍의 제가 가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티브로 한 것이 유럽의 어떤 뭐 궁전이라든가 아니면 신전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가든을 조금 모티브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사는 게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요즘 신축에서는 빠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 이곳이 바로 물놀이터.
지금 아직은 개장을 하지 않았겠죠. 입주를 안 했으니까. 9월달에 입주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년쯤에는 여기 개장할 것이고요. 이게 물놀이터예요. 물이 나오면 미끄럼틀을 타고, 그리고 아마 물이 뿜어져 나오겠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수대처럼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깊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을 맞아가면서 흠뻑 맞아가면서 노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어린 왕자와 그 여우 바오밥 나무가 이렇게 동화 속의 한 주제를 이렇게 조형으로, 역시 어린이를 또 보호하는, 방과 후에 어린이를 잠시 보호한다거나 이렇게 뭐 주변을 볼 때 잠시 아이들이 같이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린이들을 같이 돌봄으로 보호하고 돌봄으로 봐주는 그런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가고 유치원이 끝나고 나서도 잠시 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잠시. 그럴 때는 아이를 조금 어디다 맡겨놓기에는 옆집을 두드릴 수도 없고 친정엄마를 전화로 부르기도 힘들고 하는데 잠시 돌봐주는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굉장히 또 세심합니다. 부럽습니다. 요것도 하나 부럽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 살짝 야외에 나오는 게 덥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가을부터는 야외에들 많이 나와서 앉아있고 싶어하고 다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야외 테라스로 해서 쭉 신축엔 또 뭐가 있습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잘 해놓는데 이곳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로비 또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게스트하우스. 야외랑 그렇게 딱 헤어지게. 그렇군요. 이 공간이 수면 체크가 되는 공간인가 봐요. 와, 회의실. 자, 보셨나요? 회의실.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정말 저희 집에 설치하고 싶어요. 요즘 어때요?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고, 밤에 잠들기 힘드신데, 이렇게 수면 패턴에 맞춰서 조명부터 해서 다 조정을 해주고, 어떤지도 다 체크를 해준다고 하는데, 요거 정말 탐납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다들 주민들이 예약해서 잠들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열대야일 때. 공간을 요즘에 나눕니다. 화장실 따로, 변기, 그 다음에 세면실, 샤워실 이렇게 나눠 놓는 게 대표적인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나 에테르난 하면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조금 나눠놨습니다. 야외가 보이는 것처럼 테라스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나와서도 조금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이곳은 야외와의 연계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예약이 치열하지요. 네, 게스트룸이 쭉 있고 주민들은 이곳을 예약해서 손님을 초대하거나 재밌게 놀다가 여기서 같이 시부모님이 오셔도 이곳에서 주무시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는 곳입니다. 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느낌이 환하다. 왜냐하면 외부와의 공간을 다 개방감 있게 해놨다는 게 특징입니다. 좀 이렇게 단절됐다고 하고 좀 막혀있다고 하는 거는 사우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부럽네요. 반려견 많은 그 주인님들, 집사님들 이거 보면 너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위드펫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인데 좀 반려동물 놀이터도 있고요. 공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접수를 받고 여기에 보면은 운동하고 목욕. 아니, 반려견들의 천국인지는 또 몰랐네요. 이곳이 DH 황배가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려동물들한테도 펫 그루밍도 있고, 여기서 또 털도 닦고 예쁘게 미용도 하겠죠? 미용 같은 건 수시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 털도 자라고 하잖아요. 털갈이도 하고. 그런데 그걸 찾아가서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단지 안에 있다고 하면 진짜 비싼 건데 수중 트레드밀 이런 게 들어있네.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의 천국이기도 하군요. 네, 아주 섬세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신선하고 참신합니다. 반려동물. 여기는 또 여기대로의 테마로 다 있는데 영화관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한 20석 내외에 구색만 갖춘 곳이 많은데 사실 영화관 운영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그 안에 콘텐츠로 영화를 뭐 상영하고 하는 것도 다 또 비용이 들어갈 테고, 그런데 이곳은 아마
그래도 H컬처 클럽에서 운영을 하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의 건설사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관을 넣고, 그리고 한 40석 정도, 지금까지 중에서는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리클라이너 소파. 혹시 고급형으로 가는 뭐 CGV 영화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누워서 보는 한 내부를 보겠습니다. 영화를 상영할 거라고 하니까 아마 좀 어두울 거예요. 곧 영화 상영한다고 하니까. 주말이면 놀거리가 많아서 아파트 밖을 나가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롱나무 많이 심었네. 이곳은 뭐 지금은 전시 공간으로 좀 들어와서 이렇게 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지만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요즘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인기가 많은 작품들이에요. 저 탐나는 거 꽤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갤러리는 지금 작품들을 전시도 하지만 구매도 가능하다고 해요. 요즘 팝아트들이 굉장히 경쾌한 그 컬러들을 사용해서 집안 분위기를 요즘에는 그냥 아예 화이트 아니면은 뭐 내추럴 베이지 이런 느낌, 아니면 그레이, 이렇게 단순화하잖아요. 그럴 때 포인트로 들어갔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건 특징이 간결한 선이나 이렇게 면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대형 작품입니다. 다른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선들이 쭉 길게 늘어져 있는 것도 혹시 나열돼서 쫙 붓자국처럼 터치로 돼서 그 터치감과 그 다음에 선의 조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그라데이션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완 선생님의 작품 특징이거든요. 다른 건 모르셔도 해외 작가 작품들 중에 팝아트로 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고, 팝아트를 이렇게 대중화시키고 인기 트렌드로 이끌었던 작가라고 하면은 미국의 작가 앤디 워홀을 빼놓을 수 없죠. 그 작품의 대표적인 게 마릴린 먼로의 파란 작품이죠. 그 위에 또 꽃들도 있고, 앤디 워홀 작품까지 전시를 해놓을 정도로 진짜 DH 아트 방도 맞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의 아트 토이 작품들이에요. 카오스라고 하는 작가의 아트 토이. 그리고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은 우리나라 또 작가 중에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이분. 지금 한국 작가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네, 김창렬 작가의 작품이죠. 이분은 물방울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집안에 새로 이사를 가거나 입주할 때 걸어놓으면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롱하고 예쁘네요. 저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교과서, 미술 교과서에도 나온 작품이죠. 제주의 화가라고 불리는 이활종 작가의 작품 같습니다. 굉장히 해학적인 동양화 작가인데요. 제주도에 가면은 이활종 작가의 갤러리가 따로 있으면서 또 구매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이분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일상, 제주도에서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 좋아하실 수 있는데, 우리 흑백요리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많은 셰프들이 있지만 요즘 또 잘 나가는 셰프 중에 정호영 셰프 아시죠? 그분하고 그 식당 메뉴가 같이 협업이 된다고 합니다. 식사할 맛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게 해도 그날이 그날 같은 음식들 때문에 조금 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식이 한 번씩 나오면 그날은 정말 외식한 것 같이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또 이런 또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자, 가보시죠. 중식 서비스를 지금 하고 받으러 와봤습니다. 예, 지금 다이닝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하가 아니라 야외로, 이렇게 야외와 함께 펼쳐지는 1층 공간으로 해서 정원, 분수 정원이 보이고 경치 좋은 또 레스토랑에 온 느낌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강조될 만하죠. 지하가 아니라 지상이 있다라는 거. 네, 그럼 우리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살짝 열어볼게요. 흑백 요리사에서 또 스타가 되신 분입니다. 정호영 셰프의 테이블. 지금 요걸 마련한 거가 이 프로그램이 H컬처 클럽이라고 세계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안에 뭐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살짝 보이실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내용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닝룸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DH 방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말씀드렸지만 단차를 이용해서 굉장히 가든들이라든가 조형물들이 너무 다채로웠다. 라는 것. 공간이 입체 방식이라서 훨씬 더 풍요롭고 풍부했다라는 건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갤러리 보셨죠? 그 갤러리 너무 부러웠고요. 북카페도 그렇고요. 영화관 40석도 말할 것도 없고요. 기회 되실 때 한번 오셔서 답사해보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신축의 힘입니다. DH 방배뿐만 아니라 어느 신축을 가봐도 이제는 이런 공간들이 다 있었어요. 특히 컨텐츠 부분이 이제 경쟁이 됐잖아요. 게스트룸에서 수면 클리닉을 해주는 것도 너무 인상 깊었고, 특히나 저는 펫 라운지. 펫 라운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요즘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 신축 근데 부럽죠?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이곳은 아시겠지만 거의 20억, 18억까지 피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40억 넘어서 5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림의 떡일 거예요.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곳은 그냥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빨간 벽돌, 그리고 오래된 낙후된 지역의 주택가였지만 재건축으로 변모한 새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재개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회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좋은 시설들 나도 이용해보고 싶다. 이런 입주민이 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